네, 감사합니다. 안에 그 검은 티셔츠만 입다가 오늘 그 와이셔츠를 하나 검은색으로 하려고 했더니 검은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색으로 맞췄는데 멋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은색 와이셔츠도 이제 찾아서 하나 또 사입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1인 시위, 블랙 시위가 정말 마른들의 부글불처럼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주일 전의 시위와 비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나와서 참 훌륭한 트럼펫 연주도 해주시고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임 방식도 하나하나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일생은 모두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방식을 놓고 우리들이 도저히 남에게 구원할 수 없는 방법, 자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수항을 받고 추앙을 받는 아주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자 환자, 그분께서는 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그 순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진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런 항의와 항거의 표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시장의 자결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비교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종원 씨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원 씨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종원 씨라고 저에게 개표장에 있는 6장의 투표용지를 가져다 줬던 분입니다. 그분은 개표장에 기표가 되지 않은 잔여 투표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멀쩡한 투표용지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오용 남용될 수가 있다.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개표장에 섞어 놓으면은 그것이 무효표로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온 분입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상황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전에 개표함에서 똑같은 투표 용지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색깔의 투표 용지가 나와야 하는데 두 가지 색깔의 서로 다른 종이의 투표 용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선관위원장, 지역 선관위원장 판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 계시고 믿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고 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체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찰을 불렀어요. 112로 불렀는데 그 경찰이 선관위 사람들로부터 육탄 저지를 받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판사가 그냥 두고 봅시다 라고 하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을 정의를 실현해줄 경찰을 선관위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건네준 6장의 투표용지를 그냥 이거를 그
판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다음에 경찰을 다시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결국 저에게 주었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흔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기자가 알면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뜻했던 목적을 이뤘습니다. 자,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느냐? 그분은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 어떤 사람 취급을 했느냐? 남의 물건을 훔쳐온 범죄자,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도둑으로 몰고 저는 뭐라고 했느냐? 도둑질을 사주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게다가 장물을 취득한 사람으로 저를 몰았습니다. 그 파렴치의 항로, 파렴치범으로 몰아야지 지금 이 사람들,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공익제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았고 저 또한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공익제보자를 저들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이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파렴치범! 자기의 있던 여성, 젊은 비서를 성희롱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목숨을 스스로 끊은 박원순이라는 분, 이 사람은 우조교 사건, 서울대 우조교 사건, 성희롱 사건을 승소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의 돈을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받아내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권인숙 부천 성고문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도 권인숙 그이라는 안타까운 희생물, 성고문의 희생자, 그 사람을 편을 들어서 승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인권 변호사가 결국은 자기의 비서,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을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범죄자라고 해요? 파렴치범이라고 합니다. 그 파렴치범을 지금 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만 보면 그 젊은 여성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도 없고 그 악몽을 꾸게 되고 또 다른 비서의 성 관련한 범죄의 희생물이 됐던 그 여성, 댓글로만 보면 그 여성은 죽일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런 성과 관련된 폭행에, 성 관련된 범죄의 희생물이었다,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다,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이 경찰을 찾아서 고소 고발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그야말로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댓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사람들의 주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여성을 보호해줘야 되는, 가장 앞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성단체들이에요. 지금 여성단체들이 이 여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단체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 관련된 단체들,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은 여성과 관련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이 정권의 사람들로 이래서 벌어진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들, 그 여성 단체들, 그들의 대표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천하의 나쁜 사람들로서 이 정권 들어서 그들이 했던 침묵으로 일궈냈던 그 자체가 이들 이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악행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느냐? 증거를 좀 내봐라. 이번 선거가 잘못된 선거였다는 증거를 좀 내놔봐라.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들의 적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올 증거를 우리들이 더 이상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온 증거로도만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그 증거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5일 날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까만 옷 입고 까만 마스크하고 까만 우산을 들고 블랙 시위가 그쪽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블랙 시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는 바로 오늘까지 2달 가까이 밤을 새면서 텐트를 치고 그 중앙선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유애국 시민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큰 성과를 또 하나 내는데요. 지금 거기에 내의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중앙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느냐, 큰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갔다가 빈 트럭으로 들어갔다가 꽉 찬 트럭이 나왔어요. 그걸 몰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시흥시에 있는 서울시 시흥대로에 있는 우진 고물상이라는 폐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버리는 그런 고물상으로 그 차가 갔습니다. 그 차가를 따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의 밥줄이 끊어집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놔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차에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지,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를 보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수도를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파지예요. 또 선거용지, 선거 투표용지가 완전히 분쇄된 파지가 있었고, 다음에 여러가지 비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민간 사찰의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같은 회사의 동료 가운데 죽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상사를 요구를 합니다. 상사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아무도 모를 때 그 뒤에서 그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예?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보니까 이런 좀 잘못했더라 라고 흉을 봅니다. 그 흉을 보는 것을 그 상사가 알아버렸어요. 전화의 내용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가슴은 내려앉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엿들었나?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 하나 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나라 권력이, 이 국가 권력이 우리가 전화하는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문건이 갈기갈기 찢긴 채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유튜버가 계세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 선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과 125차례 전화 통화를 하더라. 20번은 누구랑 하고 25번은 누구랑 하고 18번은 누구랑 했다 라는 내역이, 이 통신 내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해달라고,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민주주의 제자에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전화하는 내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우리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우리의 분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강탈당했다, 남에게 훔쳐 도둑을 맞았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힘이 솟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의 권리를 침탈당해도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익숙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권력 위에 잠자는 자들,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언제 우리의 전화 내역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그런 자격을 줬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선거는 당연히 공정해야 합니다.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유튜버들을 비롯한 시민 활동가들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와중에 독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6명의 제21대 총선 참관인과 시민활동가에 대해서 사찰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 사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적법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활동가들, 시민활동가들이 하는 우리 권력에 대한 견제 활동 모두를 선거 범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사찰의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인 전화 통신 내역이 있었고, 전화 송수신량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가 누구의 전화를 받았는지 그 조회 등 모두 167건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포장을 해서 정당한 참관 행위와 정의로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종원 씨가 벌였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종원 씨가 했던 일과 똑같이 공익 제보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관인의 이의 제기를, 이런 적법한 행위를 개표소의 소요와 교란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시민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등에서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 가르칩니다. 저 달이 어떤 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지목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 바로 저 사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우리가 손짓을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신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어,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당신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원 씨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석이 됐건 아니면 구속 적부심이 됐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자유의 몸이 된 상태로 정정당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직권을 남용해서 아무나 우리의 적법한 활동도 불법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들은 우리 시민활동가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은폐하고 파기하려고 했던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서 부정선거인들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바로 저희가 여러분 앞에 차례차례 밝힐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밝혀졌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Follow the Party, 끝까지 당을 따르라, 당에 충성하라 하는 중국 공산당 해커가 남겨놓은 프로그램 상에 이 자기의 사인 Follow the Party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폭로를 했습니다. 로이 킨이라는 수학 천재가 발견한 것, 그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어 번역본이 나와서 지금 많은 영어권 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그게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는 의료원 싸움을 하고 있고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볼 줄 아는 분,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 한 분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느냐면 Follow the Party의 다른 스펠링, 다른 알파벳은 저보다 나왔는데 Follow the THE에 T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T자가 왜 나오지 않느냐, 이게 뭔가 잘못됐기에 T자가 안 나오느냐 하고 고민을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T자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 군데, 몇 군데 지역구에서 나온 각 여당 야당 후보의 득표수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에 생각이 미쳐서 그게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바로 부여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게 거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부여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부여는 정진석 의원이 출마한 곳입니다. 거기 박수현이 1번이고 정진석이 2번이에요. 그런데 사전선거 투표가 개표되는 와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표가 박수현 표로만 가고 있어요. 180표를 했는데 100표 넘게 전부 다 박수현으로 하고 이쪽에 정진석 의원한테 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대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가 나올 것이 아닌데 어쩌면 모든 표가 다 박수현한테만 가느냐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요, 너무나 화내지 마세요. 여기 투표용지를 까는 투표용지 분리기가 잘못이 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개수기가 있습니다. 개수기에서 100장을 세울 때
눈 크게 뜨고 보면 거기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잘못된 거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요 투표지 분류기 말고 다른 투표지 분류기로 바꿔드리죠. 이런 다음에 이걸 빼고 다른 투표 분류기를 가져다 놨으면 똑같은 사기가 계속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도와서 세 번째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리셋을 누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봐 하고 껐다가 켜는 겁니다. 껐다가 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겠죠. 껐다가 키게 되면 사기를 치던 분류기가 착한 분류기가 됩니다. 정확한 분류기가 됩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하고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눌렀더니 박수원이 얻었던 게 전부 다 정진석의 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개표한 게 모두 정진석한테 찍은 거는 정진석한테 갔고 박수현한테 찍은 것은 박수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효해서 정진석 후보의 표가 제대로 나와서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사기꾼이 프로그램 맞춰놓은 대로 정진석 후보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라는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그 결과대로 하면 당연히 T자가 나와야 되는데 T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으로 팔로우 더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더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영원히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중국 공산당원의 프로그램이 이번 우리 서울 종로부터 제주도 서귀포까지의 모든 선거 결과를 지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한국 사람이, 투표는 한국 사람이 했고, 개표는 중국 사람이 했고, 조작은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그 프로그램 조작을 중국 공산당원의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특종 하나 얻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애국 유튜버님들이 하시듯이 시키지도 않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뒤지고 그 커피, 가래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 휴지를 서로 맞춰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남의 몰래 하는 뭐 얘기가 있나 하고 이 벽에 귀를 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중동 이 기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이 아니에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특종이 나왔다. 특종이 나왔으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하나 당신들이 지면에 싣게 되면은 앞으로 연속되는 기사를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몇몇 여기 존경하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진실을 쫓는 것이 기자입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자를 했어요. 기자를 하고 난 다음에 판검사가 된 것보다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관의 제왕이라고 해요. 사회의 목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이 권력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습니다. 잘못하는 권력자들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걸 보고 아 이게 우리 기자가 하는 일이구나 하고 정말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급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치되어 있어요. 이번 불의한 정권의 길이든 순한 양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종을 얻어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한 사람이 알면 온 세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요만한 귀퉁이에 하나의 진실을 보도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가 훌륭한 기사면 그거는 한국에 있는 기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이 다 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모든 통신사들이 그걸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기자가 알면 그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자기의 역할을 배관시하고 지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기 바랍니다. 이번 혁명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기 위한 이 혁명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유튜버 여러분들이 주력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뒤집힌 세상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접촉했던 그 많은 기자들, 다음에 우리가 호소했던 그 많은 정치인들 이 자리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딱지가 듣도록 다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이 자리에 누가 나왔습니까? 옆에 정치인들 나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을 돌아가보고 정치인들이 좀 나와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무임승차를 우리가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피 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불의한 일에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로운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는 싸움에 여러분들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4천만 5천만 우리 온 국민이 했던 투표입니다. 이 투표의 결과를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속이지 못한 일이 또 나타났죠.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시의원 33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우리 양 사람이 됐어요. 경기도 의원 129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우리 야당 사람, 당시 자유한국당 사람이 됐습니다. 서울시 100명의 서울시 의원 가운데 3명만 우리 당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엄청난 결과, 이해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때부터 부정선거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번과 똑같았습니다. 당일 투표는 우리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는 모두 조작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문수 대표님 오늘도 여기 나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김문수 대표님이 악전고투하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서주셨어요.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애국 시민들 전부 다 찍어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많은 표 차이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랐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에 당시에 제가 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수진 대표 차세대 위원장이었어요. 둘이 목소리는 쩌렁쩌렁해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다 쉬어라. 마지막에는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쳤습니다.
목청이 터져라고 했었죠. 근데 졌어요. 유정복 시장 졌습니다. 진날에 내가 이렇게 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는 진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선거도 우리가 진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은 지나더라도 진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민경호 대표, 당신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꾸며놓은 것이 아닙니까? 꾸며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대표가 전부 다 지난 선거를 엑셀로 다 옮겼죠. 또 밤새면서 한 그 작업으로 우리가 지난 선거에 있었던 악행들을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슈아 대표는 이번 중앙선관위 쓰레기 그 장소에도 가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분이 뿌려놓은 그 자료를 갖고 어느 분은 지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도 다 조작이 됐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들에 들어가면은 그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놀랍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우군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유우파의 시민들이 그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쪽에 몰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분이 계속 자리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난 선거, 지방선거에 우리 김문수 대표님은 당선될 수 있었고, 다음에 유정복 시장 당신도 증거 자리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욱 가열차게 이번 4.15 부정선거 그 이전에 불의하고 무도한 이번 정권이 불법 선거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치렀던 모든 선거가 다 불법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투쟁 전선에 모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30분이 됐다네요. 아이고 참. 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있을 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는 참폭하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QR코드를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자유 민주시민이여 총골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부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구속하라! 대법원은 4.15 총선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실시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반결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